그래서 만약에 내 시간을 할애할 거였다면 돈을 받고 해주는 게 맞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냉정할 수 있지만 안 해주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광저우를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그때가 연말이었어요. 근데 지금 24년도 이제 끝나가잖아요. 야경을 좀 보니까 직장에서 퇴사한 순간들이 좀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제 주변 분들 중에서는 최소 3분 이상은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셨거든요. 네, 저도 그런 고민의 시간을 지금 지나왔고 지금은 배대진을 운영하면서 물건도 만들어서 유통하고 국내에서 제조하기 위해서 KC 인전도 부자재별로 바꿀 준비 중인 3년차 셀러로서 이제 살아가고 있어요. 이 바닥에서 생존하고 있는 게 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회되는 일이 한가득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미처 몰랐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발목을 잡는 실수들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초보셀러 하면 오늘 드리는 이야기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미리 알았다면 피할 수 있었던 후회들인데 아무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오늘은 제가 그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월급이 중요하다는 그런 뻔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영상의 길이가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제 경험에서 나온 솔직한 생각들입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자 등록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일단 어려운 이야기 다 뺄게요. 청년에서 34세까지라면 첫 번째 사업자는 함부로 등록하지 마세요. 특히나 대량 등록이라면 반드시 제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청년이라면 정부에서 5년 동안 100% 면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첫 번째 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주거든요. 근데 저는 그 사실을 몰라서 어리석게 날렸어요. 저는 폐업을 했었거든요. 첫 번째 사업자를 폐업하면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왜 폐업을 했냐면 저는 처음에 대량 등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물건을 막 올리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토어도 더러워지고 그리고 대량 등록이라는 방식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폐업의 길을 피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폐업을 해요. 지금 온라인 셀러를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게 지금도 아쉬워요. 단순히 종소세뿐만 아니라 첫 번째 사업자를 낸 시점부터 3년까지는 정부 지원 혜택을 되게 많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유명한 게 청창사죠. 청창사 지원도 저는 못 받는 상태예요. 일단 시작하자라는 생각으로 내보니까 결국에는 제가 받아야 되는 그런 혜택들을 이제 못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좀 길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사업자 막 내지 마세요. 저는 사업자를 한 17개에서 19개 정도에서 이제 폐업을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을 때 그때 내셔도 전혀 듣지 않고 그리고 그걸 낸 시점부터 3년 동안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거든요. 뭐 세금이라든가 혹은 뭐 물건을 만드는데 돈을 준다든가 그런 혜택들을 줘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사업자를 진짜 게임 캐릭터처럼 무슨 막 100개씩 깔아두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은데 방법이란 방법이겠지만 제가 굳이 영상으로 찍지 않는데 생각보다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쿠팡을 영원히 입점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생각보다 많이 발생해요. 그 중에서도 특히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건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차라리 그럴 거면 그래서 사입을 하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만약에 처음에 시작하신다면 굳이 구매 대행을 안 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 제도들이 있어요. 그걸로 하면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물건 만들어서 팔 수 있거든요. 저 같으면 차라리 그런 제도를 많이 활용할 것 같아요. 저는 제 돈을 다 갖다 부어서 여기까지 끌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워요. 두 번째는 퇴사는 신중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단골 질문이고 좀 뻔한 얘기일 수 있는데 그 이야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3년차가 됐는데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닌데 저는 무지성으로 이제 퇴사한 케이스인데 월급을 200만 원 받을 땐 쉬웠는데 이게 밖으로 나오니까 2만 원 버는 것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감히 말하지만 직장에서 돈 받으면서 일하는 거랑은 업무 강도에서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저녁 6시 넘어서 문자하면은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먼저 했었어요. 저녁에 연락줘서 죄송하다고. 내일을 시작을 하니까 12시에도 일 있으면 회의하고 문자하고 주말이 어딨어요. 그냥 토요일 일요일 다 일하는 거지. 24시간 카페 가서 어떻게든 끝내야 되는 일들 다 회의하고 일하고 생활들을 이제 지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퇴사하는 순간 나 오늘 야근했어 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되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부터 6시 이후 업무 처리는 일상이자 당연한 게 되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정말 공감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밸런스를 찾겠다라거나 이쪽 일을 해서 더 돈을 잘 벌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퇴사를 한다면 저는 후회할 거라 생각해요. 정말 업무 강도에서만큼은 자유를 찾으려다가 오히려 자유가 속박되는 느낌이 좀 있는 것이 약간 워커홀릭 기질이 있으신 분들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퇴사만큼은 신중하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즘에는 그나마 좀 그런 부분이 없어졌는데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이 너무 과소평가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특히나 뭐 성실성이라든가 그런 보편적인 가치들 있잖아요. 근로소득으로 받는 500만 원은 어떻게 보면 사업소득으로 받는 1000만 원보다 더 커요. 퇴사만큼은 정말 신중히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는 팬심으로 봉사하지 마라입니다. 저는 퇴사하고 나서 했던 것이 친구 혹은 유튜버 분들에게 무보수로 해주는 거였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모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저격은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분을 위해서 뭔가 무보수로 해주지 마세요. 뭐 팬심으로 몇 번 해주는 건 당연히 괜찮죠. 뭔가 정기적으로 해준다거나 굉장히 큰 이벤트를 해준다거나 하면은 반드시
반드시 그에 맞는 보수를 받으시는 걸 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런 팬심 덕분에 소규모 행사의 사회도 봤었고 팬미팅 계획도 만들어서 이제 모임을 주최했었던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지금도 연락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었던 그런 경험도 갖고 있지만, 돌이켜보면은 자기 거에만 온전히 힘을 쏟아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30대 중반에 이제 들어서는 나이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나이잖아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가장 중요한 나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나이에 지금 우리의 인생을 걸고 이 일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일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뭐 퇴사가 되었든 부업을 시작했든 했다면 그 목적에 맞게 행동을 했어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 시간을 할애할 거였다면 돈을 받고 해주는 게 맞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냉정할 수 있지만 안 해주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조금 더 내 거를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네 번째는 아이템 등록. 생각 없이 하지 마세요. 저는 매크로를 이제 따로 만들 정도로 뜬이란 걸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이게 약간 셀링의 다른 형태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런 감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그냥 계속 올려보자는 생각으로 일을 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생각이 저를 점점 구렁텅이로 밀어넣더라고요. 심지어 로켓크로스 처음 할 때도 이 중에 하나는 걸리겠지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많은 종류들을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덕분에 얻어 걸린 것도 있긴 한데 다시 하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브랜드 상품도 만들고 하면서 느낀 건데, 마구 올리는 게 한 가지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긴 해요. 근본적인 경쟁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에는 경쟁력이라 할 만한 거는 한 발짝 더 앞서 나가려는 사고력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구현해낼 수 있는 끈기라는 사실을 좀 잊지 말아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템 등록을 하나를 올리더라도 좀 집중한다는 생각으로 했으면 훨씬 더 돈을 많이 안 까먹고 여유롭게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어차피 할 거라면 사입하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가, 사입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소량이 되었든 대량이 되었든 이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사입으로 시작하라입니다. 구매 대행과 사입은 많은 초보 셀러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부분인데 저의 결론은 명확해요. 사입으로 시작하세요. 초창기엔 저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제 무작정 상품 올렸었어요. 재고가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으로 그냥 올린다라는 게 이제 주된 골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 논리가 이제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때 당시 이제 매크로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시간을 들여서 소량이라도 사입해서 판매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성장을 좀 가져다 준다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비용 20만원 내라, 어차피 소량 사입으로 20만원 내라, 돈 쓰는 건 똑같잖아요. 기왕할 거라면 잠재력이 더 큰 방향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구매 대행할 때는 진짜 한 밤 12시죠. 무지성으로 매일 막 100개, 200개씩 올리면 언젠간 팔리겠지라는 생각으로 많이 업로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본적인 경쟁력은 뭐뭐 하는 방법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앞서 나가려는 사고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고력은 리스크를 짊어짐으로써 개화하는 것 같아요. 사입을 한다는 작은 리스크를 짊어지는 게 근본적인 경쟁력을 취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입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처음부터 많이 가져올 필요 전혀 없어요. 잘 되는 그 데이터를 갖고 나서 그 다음에 굴려나가도 전혀 문제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은 하고 싶어요. 유튜브는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저는 구매 대행을 시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유튜브는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2년 전에는 유튜브 후회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일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 셀러와 유튜브 둘 다 병행을 해야 되니까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었어요. 제 정체성 자체가. 저는 유튜브 한 거를 되게 후회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유튜브를 했고 그리고 그걸 지금까지 이어온 게 최고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걸 함으로 인해서 연쇄적인 혜택들을 많이 얻어갈 수 있어요. 자기 사업체를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넘쳐 흐르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유튜브는 그걸 할 수 있는 정말 최적의 창구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키워두면은 그게 비즈니스 기회를 만드는데 정말 최적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게 정말 최적의 장점인 것 같고, 그렇게 어깨너머로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가 제가 돌아가면은 해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예요.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짊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선택들을 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2024년은 어떠셨나요?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재무적인 부분, 그리고 사업적인 부분, 그리고 마인드적인 부분,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어요. 도전과 배움이 가득했던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고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목표를 이루시길 저는 응원드리겠습니다. 사업 번창하시고요.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거 돈 주고 쓸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당연히 있습니다. 이걸로 이 기능에 대한 모든 평가를 대신하고 싶습니다. 중국 사입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언어입니다. 번역기를 쓰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막상 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반품이나 결제 같은 중요한 과정에서는 번역기 자체가 아예 먹히지 않는 때가 많아요.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알림어왕이죠. 그 내용도 이제 복사해서 팝업구에다 넣고 반복하는 그 과정 자체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소싱 속도가 왜 느리냐고 한다면 이런 문제들에서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그게 시간이
시간이 계속 낭비가 되는 거죠. 초창기에 저는 중국어를 아는 친구들한테 번역을 부탁해야 됐어요. 위챗에서 명함을 주고받거나 디테일한 소싱 작업을 할 때는 이미지 번역을 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어를 공부하면 당연히 해결이 되겠지만 단기간에 완성되는 형태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하는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중국어 때문에 애먹을 일이 더 이상 없을 거예요. 2025년을 받아서 1688 소싱 속도를 2배로 올려드릴 만한 치트키 같은 단축키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물이 있는데요. 위챗입니다. 어차피 1688 소싱 하실 때 알리엉이 아니라 대부분 다 위챗으로 소통을 해요. 이쪽 일을 계속 하실 거라면 반드시 설치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현지로 만약에 가신다면 위챗페이나 띠디 부르실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꼭 설치해주세요. 설치 방법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설치 방법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똑똑한 분들이시니까 무리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별도로 뭔가를 설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1688 가셔서 별도로 번역이 필요하실 때 Alt A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런 녹색 창이 뜨실 거예요. 드래그를 하셔서 번역이 필요하신 곳에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면 이런 버튼이 보이실 거거든요. 딱 봐도 이게 번역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누르면 끝입니다. 바로 번역이 돼요. 정말 쉽잖아요. 이게 무료의 단축키에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 위챗으로 가능한 정말 쉬운 번역 방법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실전에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방법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미지 번역 먹통. 웨일 브라우저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건데 먹통이 너무 많아요. 저는 지금 초기화를 해도 이미지 번역이 안 되는 버그에 걸려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안 해도 돼요. 왜냐면 그냥 이거 쓰면 되거든요. 이거는 먹통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반드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걸로는 대체할 수 없는 가장 킬포인트가 되는 기능이 있는데, 번역이 안 되는 곳에 번역을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반품을 한다거나 교환을 할 때나 혹은 로그인을 할 때나 번역이 안 되는 곳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번역하려고 드래그를 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OCR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텍스트를 출력을 하고 그거를 다시 번역기에 넣는 그런 행동들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쓰면은 그런 것도 1초 만에 번역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게 알리엉왕이랑 위챗인데, 그런 데다가 사진을 올린다거나 혹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스펙의 물건을 올린다거나 할 때 그러니까 이미지 번역이 안 되는 상황들이죠. 그런 상황일 때도 Alt A를 눌러서 영역만 지정하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명언 같은 거 번역할 때 혹은 거래명세서 같은 거 번역할 때, 그런 거 할 때가 진짜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도 굉장히 킬포인트인 기능인데 번역이 빨라요. 성능이 빠르다 보니까 그냥 Alt A 바로 눌러서 번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다 보면 이게 훨씬 편해요. 번역하는 것보다. 번역을 하고 진행하면은 결제창이 안 열린다거나 뭔가 진행이 안 된다고 하는 버그들이 있는데, Alt A를 쓰면은 그런 과정 없이 바로바로 스무스하게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포인트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인데, 이 번역했을 때 문제점이 네모나 원에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 상태에서 번역한 내용을 캡처를 합니다. 캡처는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알캡처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단축키를 바꿔서 컨트롤 Q를 누르면은 캡처가 바로 가능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복사하고 우측에다가 캡처한 내용을 놓고 왼쪽에다가는 미리 캔버스 놓은 다음에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미지 번역해서 작업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미지 번역을 하면 골 때린 부분이 확대를 하거나 축소를 하면은 이미지 번역이 풀려요. 그래서 아예 저 같은 경우에는 캡처를 떠놓고 번역된 사진을 고정해 놓고 작업을 하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하더라도 이 4가지 정도를 제가 계속해서 쓰는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이게 무료예요. 그렇지만 이게 말도 안 되게 편리해집니다. 속도가 거의 한 곱하기 2배 이상으로는 붙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독자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이 제가 이렇게 시연하는 거 보신 분들이 계신데, 항상 물어보셨던 부분 중 하나가 이거 어떻게 쓰는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Alt A 누르시면은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이제서야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면은 아마 좋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바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 제 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킬포인트 기능을 더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 가서 소문내지 마시고 저희끼리만 아는 걸로 합시다. 자, 부족한 번역 기능을 보충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캡처를 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문자 추출도 바로 가능합니다. 원래 OCR이라고 사진에서 문자를 추출하는 그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성능이 구리고 또 유료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무료에다가 빠르고 사용도 쉬워요. 그러면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추출을 하냐라고 한다면, 이거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그대로 GPT에 넣어서 번역하고 설명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정확한 정보를 이어가서 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매대 하시는 분들은 보통 그 물건을 처음 보기 때문에 구체적인 스펙 같은 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사진을 복사해서 문자 추출하고 GPT에다 넣으면은 이게 어떤 거라고 설명이 나오잖아요. 훨씬 쉽게 소싱을 이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개념을 정말 빠르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소싱 속도에서는 엄청나게 우위를 가져갈 수 있어요.
있어요. 이거는 해본 분들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매 대행이요. 오늘 영상은 조금 짧은 편인데 저는 중국 사이버 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소싱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단축됩니다. 병목 형상이라고 보통 부르죠. 내가 쓰는 업무 시간 중에서 병목 형상이라고 부를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보통은 언어를 번역하는 과정이었어요. 알료왕에 있는 텍스트를 팝하고로 옮겨서 복사를 해서 팝하고로 옮겨서 번역을 하고 그거를 다시 갖다 붙여놓고 이미지를 한다거나 번역기를 못 쓰는 상황이 되면 그걸 어떻게든 사진으로 찍어서 추출을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다 보니까 한 명 한 명과 대화하는 시간 자체가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압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저도 이거는 위챗 팁으로 이제 받았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정말 그 번역에 대한 스트레스를 그렇게까지 많이 안 받고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도 압도적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러면 이거 돈 주고 쓸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 단축되는 시간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걸로 이 기능에 대한 모든 평가를 대신하고 싶습니다. 물론 정확한 이야기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단순 번역으로는 사실 위험한 게 사실이죠.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아마 후에 영상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한번 잘못되면은 이게 본인이 사고를 겪지 않으면은 이게 위험한지를 몰라요. 저도 그렇고요. 중요한 거를 할 때는 반드시 업체를 끼고 합니다. 정확한 내용이 전달됐는지 그리고 중간에 거래할 때 보증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돈을 주더라도 업체를 끼고 이용하고요. 세무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변리사라든가 전문적인 분들에게 10만원, 20만원 돈을 드리고 자문을 구하는 것도 저는 비슷한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엔 그게 문제인지 모르는데 막상 그 문제를 한번 겪고 나면 그 정도의 가치가 있구나라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1688 구매대행 서비스 사용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맞고요. 추천업체는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을 한번 참고해주세요. 아무튼 오늘은 제가 진짜 자주 사용하는 위챗에 혜자스러운 기능을 소개해드렸고요. 이 기능을 정말 꼭 활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중국 사입이 훨씬 재밌어질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88에 진짜 공장은 없고 도매상이 대부분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월 한 3,000개씩 거래하는 곳도 알고 보니까 거기도 이제 공장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쩐지 좀 비싸다 싶었는데 그런 비밀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수입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원천 공장을 찾는 거잖아요. 공장을 찾는 뭐 이유는 여러 개가 있겠지만 품질 관리라든가 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겠죠. 인터넷에서 원천 공장을 안다는 거는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공장이 아니면서 공장으로 속이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현업셀러가 직접 쓰고 있는 1688 공장 찾는 방법을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속이는 걸 넘어서 진짜 구분할 수 있는 3단계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알기로 이 내용은 유튜브에 없습니다. 이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1688에 입점한 판매자분 그리고 중국에서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받았고요. 그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럼 한번 컨텐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마크만 확인해 주시면 되세요. 1688 판매자 정보 쪽에 가보시면 여기 중간에 마크를 보실 수 있거든요. 이 마크에 판매자 도매상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마크가 보통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원천 공장이고 두 번째가 도매업자예요. 자, 원천 공장은 공장이고 도매업자는 그 중간 연결상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이게 어떻게 나타나 있냐면 여기에 이 내용이 없거나 무역상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면 일단은 공장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공장이에요? 그러면 무역상이라고 적어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첫 번째 방법은 이걸로 일단 1차 필터를 합니다. 여기가 공장인지 아닌지요. 여기서 탈락하면 그 다음부터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특정 카테고리군은 다 자기들이 공장이래요. 그러니까 양말, 모자, 뭐 액세서리 이런 것들 좀 검색을 해보면은 대부분이 다 자기들은 공장이래요. 실제로 제가 10개, 20개 이렇게 찍어보면은 다 자기들이 공장이라고 해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워낙 중국 땅이 넓으니까 진짜로 다 공장일 수 있는데 그런데 공장이 이렇게 많다는 게 저는 선뜻 받아들이기 좀 어려웠었어요. 이렇게 공장이 많다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구분하는 방법을 제가 찾았는데 그 옆에 보면은 괄호를 열고 회색으로 인증마크라는 게 써 있습니다. 인증되었다는 게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 1688에서 여기가 공장이 맞다고 인증한 마크예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인증이 된 사람들이 있고 안 된 사람도 있어요. 1688에서 이거를 인증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불이익 같은 게 없을까? 애초에 인증을 해주는 기준이 뭘까? 뭐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거래를 하는 사람 중에 1688에 입점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제가 한번 직접 물어봤어요. 인증하는 방법 같은 게 뭐고 이거 인증하게 되면 뭐 불이익 같은 거 없는지 그런 거 물어봤습니다. 일단 이 마크가 1688이 인증한 그 마크는 맞대요. 그런데 굳이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하진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인증 마크 같은 경우는
선택사항인데 인증마크가 없다고 해서 이게 공장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이것까지 만약에 받았으면은 웬만하면 공장이라고 봐도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2단계 필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 저는 이걸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면 공장인지 아닌지를 이게 확인을 하려고 1688에서 실사를 나가는 걸까? 일단 그 생각이 좀 들었고, 저도 공장 사진이랑 영상을 상세 페이지에 써야 되니까 그건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온라인상으로 채팅을 하는 거라면 저는 그냥 그 사진 영상을 보내서 내가 공장이라고 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쵸? 그래서 저는 OEM, ODM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들도 사진과 영상은 다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게 그 사람 건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1688이 이걸 어떻게 검증하는지까지는 제가 발견을 하진 못했는데, 그 넓은 중국 땅덩어리에 있는 공장을 실사를 가서 진짜 공장인지를 확인을 한다는 건 조금은 상상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 마크를 믿으면 되니까 우리는 2단계에서 끝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우리가 속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서 진짜 공장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어요. 이거 판매자 정보 쪽 가시면 이런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르면 뭐가 보이냐면 이게 보입니다. 영업직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사업자 등록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신 판매업 할 때 통파로 올려놓잖아요. 쿠팡 같은 데다.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제조업이에요. 사업자 등록자 상에 제조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제조 생산이 없으면 의심을 한번 해보면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필터인 그 인증마크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증마크는 선택사항이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그 사업자 등록증 쪽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에서 이걸 복사해서 팝팝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뜨거든요. 제품 제조 생산자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제품 제조를 할 수 있는 공장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간혹가다 이거를 번역하면은 제작이라고 번역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광고 제작 같은 걸 말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제조 생산은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영역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만 확인해 보시면은 웬만하면 1688에서 공장이라고 할 만한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을 한번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판매자 정보 쪽에 생산업체라고 써 있는지 그걸 확인한다. 그게 1번. 두 번째로 인증마크가 붙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하지만 인증마크는 선택사항이다. 이게 2번. 선택사항인데 만약에 그게 인증마크가 붙어 있다면 1688이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공장의 확률이 높다. 3번. 사업자 등록증에 들어간다. 얘가 제조 생산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세 개만 찾아봐도 웬만하면 공장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확인하셨으면 주문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1, 2, 3번은 어디까지 검증해 볼 건지는 거기까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제 방법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굳이 언급은 드리지 않을게요. 단순하게 샘플이 필요하신 거면 TT송금이나 슈퍼아이디 쓰는 것보다 그냥 배대지에다 구매대행 때려 놓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는 속도가 생명이라서 빠르고 편하게 일처리해 줄 수 있는 데가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해요. 샘플을 구매했을 때 수수료가 그렇게까지 많이 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처리 잘하는 배대지 찾아서 그냥 주문을 빨리 하고 나는 할 거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보고요. 이렇게까지가 제가 주로 쓰는 1688에서 원천 공장을 인터넷 정보만으로 찾는 방법이었어요. 이게 중국 특허청 들어가서 찾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솔직히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굳이 그 정도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1688 내에서 해결할 수 있어서 비교적 간단하게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완벽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완벽에 다가가기 위한 나름의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했을 때는 이런 개념을 몰랐어요. 지금도 매달 한 3,000개씩 주문하는 제품이 있는데 거기가 원천 공장이 아니에요. 거기가 도매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거기랑 계속 거래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원천 공장이냐 아니냐보다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합리적인 서비스를 해주는 곳을 찾는 게 더 낫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공장에서 한번 생산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잘하다가 좀 개판으로 주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좀 퀄리티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1000개 넘어가는 제품 한 3,400원씩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이미 나간 것들 리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경 쓸 것도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돈을 조금 더 주고 일 잘하고 소통 빠른 곳을 선택하는 게 훨씬 낫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공장을 찾으시는 것도 좋은데 저는 초점을 원천 공장이냐 아니냐 말고 일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잘 해주는지를 확인하는 걸로 초점을 옮겨가시는 게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파트너를 만나면은 그것만한 보물이 없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친구 있죠. 그 친구는 그 중간 무역사인데 원천 공장을 찾았고 거기랑 거래를 트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계속 맡기는 이유는 그 친구한테 맡기면은 원하는 만큼의 퀄리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파트너를 만나면 그것만한 보물이 없더라고요. 참고로 오늘 내용은
중국에 계시는 이제 저보다 훨씬 경험치 많으신 분의 이제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진 내용이고요. 이 귀한 거를 오픈해도 되겠냐고 제가 여쭤봤었어요. 물어보니까 해도 괜찮다 하셔서 오픈하게 됐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분한테 저도 면이 서야 더 좋은 정보를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88에서 이제 거래하다 보면은 차단당하거나 배송이 안 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근데 제 고객님들이 이제 주문해 주신 것도 배송해준다고 이제 호언장담해서 며칠을 기다렸는데 기껏 기다렸더니 재고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하면은 시간 낭비도 시간 낭비인데 이런 문제 자체를 이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신뢰할 수 있는 중국 판매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처음부터 제대로 된 판매처를 이제 찾고 싶어 하신단 말이죠. 실제로 판매자만 잘 만나도 진짜 스트레스의 50%는 감소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거래하시는 분이 대금 결제하기 이전부터 작업에 들어가서 품질도 맞춰주고 배송기한도 땡겨주고 하신단 말이에요. 좋은 판매자를 만나는 게 판매를 잘 일으키는데 되게 핵심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데 실제로 이제 주문을 하고 거래를 하기 전까지는 이게 제대로 된 판매자인지 아닌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어느 정도 느낌이나마 좋은 판매자를 찾는 그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있거든요. 오늘은 그 방법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쉬운 건 먼저 알려드리면은 첫 번째로 판매자 등급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1688 상단을 보시면은 업력이라든가 이 판매자의 등급 같은 게 나와요. 일단은 이거의 장점이 가장 빠르게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인정받은 판매자라고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을만 하단 말이에요. 컬러감으로도 이제 구분될 뿐더러 전체적인 이제 리뷰 별점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가장 쉽게 이 내용을 좀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이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실무적으로는 좀 한계점이 있던 부분이 첫 번째로 이제 오히려 공장이 회신이 더 느린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공장 자체가 이제 규모가 있기 때문에 소량으로 주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친절한 느낌이 아닌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아예 영업 담당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화를 받아주는 그런 CS 직원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 응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실제로 제가 봤었던 가장 최악의 경우에는 올라와 있는 건 보면은 진짜 독보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판매자였어요. 그런데 CS가 진짜 하나도 안 돼요. 정말 하나도 안 돼서 나중에는 진짜 직접 전화를 걸어서 위챗을 받았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생각보다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단순히 이것만 보고 뭔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데 거래 후기, 프로필, 그다음에 거래 내역, 응답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라고 말씀드려요. 이 중에서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4번이었던 것 같아요. 응답 시간 확인하는 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응답 시간이랑 체인지도를 보통 확인하는 것이 이게 온도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정말 소위 말해서 싸가지 없는 곳이 있고 적으로 해주는 친절한 곳도 있어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우리가 친절한 곳을 선택하는 게 낫잖아요. 친절하고 안 친절하고는 그냥 말을 걸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알리왕호로 먼저 말을 걸어보는 게 가장 빠르고 일단 1688에서 이제 말을 거는 방법은 이제 알리왕호의 이 마크를 누르시면 돼요. 참고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타오바오용이랑 1688용이 좀 다릅니다. 이런 마크가 나왔으면은 요 링크를 복사해서 검색창에다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1688용 알리왕호로 넘어가고 그래서 거기서 대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친절하다고 해서 이게 꼭 일을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일처리가 좀 답답한 경우가 조금 있어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중에 좀 대표적인 걸 좀 언급하면은 일단 택배가 안 오는 건 둘째 치고요. 이게 실제로 거래 파트로 가서 온도차가 좀 나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를 들면은 7일 안에 1000개를 바코드 플러스 원산지까지 하는 걸로 했다고 하면은 실제로 이거를 붙여봤을 때 그 단가가 안 나오면은 뭐 7.5위 안으로 올린다든가 8위 안으로 올린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딜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친절하게 해주는 건 물론 되게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이제 좋은 판매자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거래를 하다가 제가 진짜 좋은 판매자를 고를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지금은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챗으로 얘가 좋은 상점인지를 확인하는 건데 이 판매자한테 위챗을 받습니다. 위챗을 달라고 하면 보통 줘요. 위챗은 이제 중국의 카카오톡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그 주소를 달라고 하면 주시거든요. 일단 위챗의 장점은 폰으로 확인하는 게 쉽고요. 사진과 영상도 자유롭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위챗을 알려줄 수 있다는 것부터가 저는 어느 정도는 그 오픈 마인드라는 느낌이어서 사실상 위챗을 알려주지 않으면은 조금 꺼리는 편이긴 합니다. 위챗을 막 따로 뭐 설정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알려관광에서 이제 위챗 있냐고 물어보면은 상대방도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디 받으시고 여기 돋보기 버튼 누른 다음에 아이디를 입력해 주시고 친구 추가까지 요청하시면은 대화를 이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뭘 보냐면 여기 보시면은 모멘트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 모멘트가 스레드와 릴스를 합친 느낌이라고 하더라. 스레드 느낌이냐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뭘 보냐면 요 글 있잖아요. 가게 홍보글이 정성스럽게 꾸준히 피드가 올라오고 있으면은 저는 굉장히 좋은 판매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보통 그러잖아요. SNS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음식점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을 하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약간 활발한 곳에서 나오는 그런 긍정적인
긍정적인 바이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바이브 때문에 우리가 더 훨씬 더 믿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매일마다 신상품에 대한 정보를 올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도 우리도 우리 제품들 다 쇼츠 찍어서 매일매일 올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 자체가 귀찮은데 그 귀찮은 작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거는 그것만으로도 높은 점수를 줄 만한 판매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모멘트까지는 좀 확인해보는 편인 것 같아요. 확인이 되면은 웬만하면은 약속을 다 지켜서 거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찍었던 공장 참는 방법이 있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모멘트까지 확인하는 방법을 저는 요즘 쓰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 자주 확인해보고 있고, 요 모멘트를 찾는 방법의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품삯이 많이 든다는 게 단점이고, 그리고 모멘트를 이렇게 개인 계정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멘트에서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을 확인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완할 만한 그런 방법을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다품 좋아하시는 분들, 거래처가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 많은 사람들의 위치에서 다 일일이 확인한다는 게 현실적이진 못하죠. 저는 그럴 이유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런 방법을 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에 대부분은 뭐 품질이라든가 배송이라든가 둘 중 하나예요. 근데 품질은 어차피 도착해야 우리가 받아볼 수 있으니까 그거는 논의를 하고, 보통은 배송단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보낸다고 했는데 안 보내거나 혹은 보내는 날짜가 늦어진다거나 하는 게 보통 대부분인데, 이럴 경우에 해결을 어떻게 하냐면 매일마다 말하는 수밖에 없어요. 보냈냐고 계속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가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로 보냈다 안 보냈다 하는 느낌들이 있는데, 사실 늦게 받는 아이템이면은 뭐 언제 보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나한테 진짜 중요하고 빠르게 받아야 되는 아이템이라고 한다면 보냈냐고 계속 물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시간만 다 지나고 나중에 알게 되는 그런 현상들은 막을 수 있어요. 마지노선이 제가 볼 때는 3, 4일 정도인 것 같아요. 보내지 않았다면 물건이 없거나 느낌이 싸한 거니까 그때라도 손을 털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용을 정리해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위챗에 설치해서 모멘트 쪽을 확인해보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고, 적어도 그걸 올릴 수 있다는 거는 기본 이상은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매일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게 상당히 귀찮죠. 아무래도 중국 거다 보니까 언어도 익숙하지 않을 뿐더러 상당히 귀찮을 수밖에 없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사입하시거나 거래처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구매 대행을 보통 추천드리는 이유가, 좋은 서비스를 쓰는 구매 대행을 이제 쓰게 되면은 매일매일 그 배송 관리를 체크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나중에 발견하는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빠르게 일을 진행하셔야 되는 분이라면 그런 서비스를 쓰는 것도 좀 고려해 볼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들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 페이지 제작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요? 저는 카피라이팅도 어렵지만 사실 더 큰 어려움은 고품질 이미지를 확보하는 거예요. 특히 1688에서 제공하는 사진은 중국어 텍스트가 포함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깔끔히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AI 기술이 발전했어도 이런 작업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 한번 봅시다. 그러면 텍스트가 이미지 곳곳에 삽입되어 있어서 제거 작업하는 것부터가 복잡해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이제 고난이도 작업이죠. 그런데 동영상이면은 더 심각해요. 깔끔한 결과물을 얻어내기도 어렵죠. 그런데 이 모든 고민을 제가 해결할 방법을 오늘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도 복잡한 기술도 필요 없어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중국어를 빨리 지우는 법부터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우리가 원하는 상품을 골랐잖아요. 사진을 받는 방법은 일일이 다운로드 하시거나 이미지 다운로드 파일 사용 방법 제가 영상으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쪽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포토샵을 열어가지고 M키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내용 인식을 통해서 이제 지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워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PC로 볼 때는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생각보다는 이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포인트도 있는 것이, 어차피 사용자의 대부분은 모바일로 보고 결제를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그만 액정에서는 이런 흠집 자체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데스크탑 같은 모니터 같이 큰 화면에서 볼 때는 꽤 문제가 될 수 있는 포인트여서 백중지세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디테일한 사진은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카메라는 우리 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주 사이트를 가면은 그런 사진을 지우는 것부터 실제로 촬영해주는 서비스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사진을 얻기 위해서 지출해야 될 비용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내가 촬영을 하잖아요. 적어도 100만 원은 지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가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쓰지 않고 고품질 사진을 얻어내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한다면, 네, 그 방법이 있어요. 바로 판매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일단 물건을 구매하신 다음에 원본 파일을 한번 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사진이랑 동영상이랑 중국어가 없는 깨끗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주세요. 제가 더 많이 팔아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보내보세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파일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파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운 거랑은 퀄리티 측면에서는 비교가 안 되는 정말 깨끗하고 깔끔한 사진을 보내주세요. 이걸로 상세 페이지 제작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도 한계가 분명히 존재해요.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파일이 없는 판매자도 많아요. 두 번째로 내가 귀찮아요. 1번은 사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위탁 판매죠. 위탁 판매하는 중국 판매자분들은 이 사진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입장에서도 그 원본 파일 안 갖고 있잖아요. 대량 등록이랑 위탁해서 팔 때 그런 사진 안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보통은 원천 공장을 찾아서 그쪽으로 연락을 해야 됩니다. 그 원천 공장을 추 안에 찾는 방법은 제가 영상 찍은 게 있으니까 그쪽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안 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지적 재산권이잖아요, 그 사진이. 그러다 보니까 그걸 넘긴다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진짜 어쩔 수 없죠. 그런데 2번, 내가 귀찮은 거는 알리왕으로 이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썩 유쾌한 일 아니라는 거죠. 바쁘다 보면 그게 뒷자리 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중국어를 번역해서 대화를 한다는 게 그렇게 유쾌한 일 아니에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것만으로도 시간이 많이 소모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1688 구매대행 서비스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소량 납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배송 관리해주죠. 원하는 거 물어보면 대신 알아봐주죠. 그리고 번역이 맞는지 틀린지 걱정 안 해도 되죠. 그리고 우리가 커가면서 협상이라는 거를 많이 해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서로 얼굴 붉히면서 깎아달라고 안 해도 흥정도 알아서 해주고, 그런 불편한 상황에 직면하니 그런 부분을 맡기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상세 페이지를 요청해서 받는 게, 기존에는 이게 돈을 줘야 별도로 해주는 서비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돈을 받으면 안 되는 부분이, 판매자가 파일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돈을 냈는데 물건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무슨 가차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서비스가 돈을 주고 할 만한 서비스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느낄 때는. 그래서 이걸 실제로 무료로 요청할 수 있도록 풀어놨습니다. 그거는 아래 제가 고정 댓글 링크에다 남겨놨으니까 그쪽을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그 서비스는 판매처가 한두 군데를 동의해야 지금은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주세요. 사실상 사진 퀄리티는 내가 지우는 것보다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동영상도 중국어가 없는 걸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진짜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상세 페이지 만드시기 전에 꼭 한 번쯤은 원본 파일을 요청해보세요. 요청한다고 해서 뭐 돌맞거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만약에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구매대행 서비스 이용하시면 정말 편하게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